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 두 분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예, 조으론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네. 하루하루가 심란한 상황인데 오늘 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짧게 1분만 질문 드릴게요. 그 정광훈 목사 보석 취소 신청이 네. 검찰에 의해 청구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확진을 또 어제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일단 뭐 보석 취소 여부 결정 자체가 미뤄질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지금 취소한다고 구금 못 하잖아요. 확진자인 상황에서. 그렇죠. 입원해야 되는 거죠. 지금 결국 이제 보석 조건을 위반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인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자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직접 통지서를 보냈고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받았다면 그럼 알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확인이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코로나19 다 낫고 나서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이 좀 높죠. 문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자만 보냈어도 통보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사실상 문자를 보내면 보통 수령한 것으로 보니까요. 네. 그거 어기면 지금까지는 방역법으로 처벌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분위기를 바꿔보죠. 최근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법안 비동의 강간죄.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예, 비전문가들이 듣기에는 비동의 강간죄가 뭐야 싶은데 오늘 그 얘기를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망치를 좀. 요 근처에 갖다 놓으시지. 이렇게. 망치가 오랜만에 우리가 이거 편결을 내리는 날이어서 멀리 있네요. 자, 오늘 주제 비동의 강간죄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 한다.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조 변호사님. 비동의 강간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 법안이 뭐예요? 이제 그 류호정 의원이 자기의 1호 법안으로 이제 발의를 하면서 또다시 대두가 있는 문제인데요. 이제 비동의 강간죄라는 게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하자라는 법안입니다. 이제 현재 형법에서 이제 강간죄 규정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법문만 보면. 폭행, 협박이 있고 강간했으면 강간이다. 네. 예. 현재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좁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있었죠. 또다시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법이 있는 곳도 있다고요. 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법이 있고요. 또 이제 유행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그 동의 요건을 강간죄에 집어 넣어라라는 권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발생했을 때 네. 예스 민즈 예스, 뭐 노 민즈 노 네. 룰 그게 바로 이건 거예요. 네, 그쵸? 맞습니다. 같은 거죠. 그쵸. 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협박을 통해서 성관계를 가졌을 때만 강간이 아니고 예스, 좋아요, 좋다, 허가하는 말이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지면 이것도 강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요 법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다 열어놓고 의견을 받을 텐데요. 두 분의 입장은 저희가 정해드렸어요. 두 분을 좀 강제로 정해드렸어요. 조 변호사님은 비동의 강간죄 찬성 쪽을 좀 맡아주시고요. 네. 예, 백 변호사님은 반대쪽 입장을 좀 네. 맡아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신중해야 된다? 안 네. 된다 쪽이세요? 저는 안 된다 쪽입니다. 왜입니까? 일단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형법상 강간죄 규정을 보면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러면 그 너무 범위가 좁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불과 8, 90년대만 해도 그 필요성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에 비동의 강간죄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폭행 협박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봤어요. 어떻게 규정을 하냐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일반 폭행 협박이 아니라. 그 뭐 머리 톡 치고 요 그 정도가 정도가 아니고 아니고요. 예.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묶어놓고 원래 저희가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강간죄와 강도죄가 협박과 폭행의 범위가 가장 좁다. 예. 근데 지금
이 2020년에 그 성폭행 강간죄를 바라보면요. 사실상 비동의 간음죄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상대방이 싫으면 어느 정도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그런 경우에 대부분 강간죄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미 지금의 법 안에서도 넓게 강간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비동의 강간죄까지는 필요 없다 이 말씀. 그러니까 거기다가 동의, 그 비동, 그러니까 말은 참 좋죠.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처벌한다. 말은 참 좋은데 어디까지가 동의예요? 계약서를 써야 동의냐? 그러니까 말로 동의냐? 뭐 우스갯소리로 어디까지 그래서 동의냐?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성관계 전에는 계약서를 꼭 써서 문자로 남겨놓던가 하지 않으면 언제 상대방이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사실 동의의 개념이 너무나도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자칫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현실적으로 반대다 이 말씀. 조오란 변호사님 왜 법안이 필요하다고 이게 보세요? 특별한 법이 아니에요.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의 없는 성관계 뭐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고 네.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동의 없는 성관계 뭐 성교 처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강간이란 말 자체가 사실 동의 없이 강제로 했다 이게 강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형법에서는 폭행 협박을 수반으로 하고 있고 백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형력의 행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옛날에 말하는 뭐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그런 유형력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유형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유형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동의를 하지 않는 성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는 불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유형력이란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 그러니까 밀치고 그쵸? 때리고 뭐 때리고 하면 폭행이 되겠지만 밀치고 하는 정도? 예.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유형력 행사가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둘이 성관계를 했어요? 예. 그게 동의한 게 아닌가요? 자, 이제 바로 요겁니다. 그거 여기서 너무 갈라지는 어려워요. 거예요. 네. 힘이 조금이라도 머리 톡 치는 거라든지 뭐 팔을 미는 거 정도의 힘의 작용도 없었어요.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없었다. 네.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은 강간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법 안에서도. 지금도 유형력 행사가 예. 상대방이 원치 않는 유형력이 예. 있으면 사실상 강간죄로 처벌이 돼요. 새로운 비동의 강간죄에서는 톡 치는 거, 한번 미는 것조차도 없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유형력이 없어도 강간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조으란 변호사. 그쵸. 핵심은 그거죠. 왜냐하면 현재 형법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판례들이 이제 예. 판례 뭐 전원합의체 변경이 아니라 해석의 변경을 통해서 더욱더 넓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강간죄가 성립하는 범위를.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힘을- 들면 예. 예전에는 뭐 피해자한테 너 왜 이거를 소리 질러서 반항하지 않았어? 뛰쳐나가지 않았어. 이 정도로 이제 엄격하게 물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그 저항의 수준을 현재로서는 주변 사정을 봐서 이 정도면 얘가 저항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정도만 인정이 되어도 그거를 폭행 협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유사한 게 있었더라고요. 뭐 2012년에 비동의 강간죄 같은 게 있던 때가 아닙니다만 과거 조폭이었던 남자친구입니까? 누굽니까? 그거는 이제 강간죄가 무죄가 나온 케이스예요. 2012년도에. 아하. 이제 보험 설계사 A 씨가 네네. 고객의 집을 갔는데 네. 그 고객으로 될 사람이 자신이 예전에 뭐 조폭이었다라고 아. 하면서 뭐 문신 지운 흔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겁을 먹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직접적으로 뭐 죽여버리겠다 뭐 어떤 힘을 쓰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관계를 이제 밀쳐서 침대에다가 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었다. 도망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조 변호사님 생각은 그러니까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의 생각은 분위기만으로도 그러니까 뭐 힘을 막 쓰고 주먹으로 때리지 않아도 분위기만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 대해 고려해달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업무상 위력이라든지 예. 아니면 업무 관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위력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들, 뭐 그루밍 성폭력도 많이 네. 문제가 되고 있고, 뭐 교회에서의 뭐 그 성도와 그
뭐라 그러죠? 목회자 사이에. 목회자 네. 사이에 있어서 사례들도 이런 있었죠. 성범죄들이 네. 현재 그 성범죄 체계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법의 흠격을 메우기 위해서 예. 기본적인 강간죄의 요소를 동의 없는 강간, 동의 없는 성관계를 기본적인 요소로 해서 처벌을 하고 폭행 협박이 있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인 거거든요. 특별한 법이 아닌 겁니다. 사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루밍 성범죄 네. 그리고 위력의양 간음죄 그 부분도 많이 넓어졌죠. 안희정 지사 사건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의사가 제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자, 최근에도.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럼 기왕 그렇게 넓게 적용이 되고 네. 있다면 비동의 강간죄를 넣어도 되겠네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협박도 전혀 없고 그죠? 그렇다고 뭔가 업무상 위력이나 이런 걸 느낄 만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둘이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전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라고 하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이거 조 변호사님. 바로 제일 어려운 이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가 나머지 걱정되라는 거거든요. 나머지 예, 것들이 예, 위력, 폭행, 예. 협박, 유형력 다 없는데 예. 저 동의 안 했는데요라고 하면 그거 어떡할 건가요? 자, 조폭이 문신 보여주면서 그건 협박이잖아요. 이거- 협박이 될 수 아, 그것도 있어요. 협박이 될 수 있다? 보여주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그 협박이 됩니까? 그걸로 분위기를 만든다면 그것도 협박으로 볼 수 그것을 있다는 협박으로 거죠. 인정하는 거는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 과대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기본적으로 깬 거예요. 그런데 법이 현재 폭행 협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거를 강간죄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폭행 협박 이 기준을 넓혀야만 이 강간죄를 성립을 시켜서 유죄로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석을 넓히는 건데 이렇게 해석을 자의적으로 넓힐 것이 아니라 아예 법에다가 기본적인 요건들을 설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제일 많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신중론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을 조 변호사님께 드릴게요. 바로 방금 전에 백 변호사님이 했던 그 말. 그러니까 그냥 남자가 보기에는 싫어하는 것 같지가 않고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나 사실은 싫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충분히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여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여자가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에 그렇죠. 무고죄로? 남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중에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법 해석이라든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 문제를 불필요한 처벌을 늘어날 여지가 있다,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무고죄 얘기하셨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성범죄라면 네. 전형적인 무고가 되겠죠. 아무 폭행 협박도 없고 네. 근데 저 생각해보니까 아무 위력 아니었는데요. 관계도 아니고. 근데 비동의 강간죄 신설되면 그 사람 마음이 그랬다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무고죄가 인정이 될 수가 이 없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장치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내심의 의사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동의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무고죄는. 동의를 했었다. 이건 내심의 의사예요. 근데 형법이 이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형법의 구성 요건 중에는 고의 같은 것들 예. 당연히 그 범죄자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정황들을 보고 그 고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를 했었느냐 동의를 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 정황들을 가지고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문제인 그렇게 해서 밝혀지면 것이죠. 강간죄가 돼요. 예. 그 비동의 강간죄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치 않는 성관계였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일정한 유형적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당연히 강간죄가 되는데 비동의 강간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진짜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질문. 지금 이걸 실행하고 있는 비동의 강간죄, yes means yes, no means no 룰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일단 어떻게 그거는 제가 해요? 영국 말씀드릴게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동의가 없는 강간죄 신설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겠냐면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판단해 보면 약물에 취했거나 우리나라는 이거는 중간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미성년자거나
뭐 가해자를 뭐 남편으로 착각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비동의 강간죄를 인정해서 굉장히 폭을 좁혀서 그냥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필요가 없다는 영국에서? 거죠. 그럼 좀 잘 되고 있는 나라 얘는 없어요, 조그런 근데 잘 되고 있는 나라도 물론 있고 동의 요건에 대해서 상대방의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호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그 국회의원, 그러니까 상원 의원과 직원 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도 그 성관계를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런 권력적 성범죄에 있어서는 동의 자체가 그 할 수 있는 그 지위 자체가 기형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어서의 동의는 자발적 의사에 기한 동의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범죄 문제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피해자의 입장에 나중에 잘못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형사법적으로 뒷받침할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른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을 해결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자,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동의 요건을 법에 신설을 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지 않고 정확하게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입법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있는 곳도 있지만 어쨌든 이 법이 있음으로 해서 상징적인 역할들을 더 높이 산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다만 이제 그 경우에는 그럼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또 문제가 남아서 논란이 맞아요. 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의 결과는 53대 47. 어느 쪽이 53일까요? 백 변호사님이실 것 같은데. 백변 53, 조변 47. 신중하자 쪽의 입장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이번에 처음인 문제된 게 아니라요. 그렇죠. 20대 국회에서 그렇죠. 이미 10개 정도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성범죄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네. 그게 이제 법에 들어와야 한다는데 이제 많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에 같은 주제로 저희가 했었어요. 그때 뭐 비슷한 주제였는데 네. 그때 71대 작년 2월이었구나. 네, 작년 2월 71대 29였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었다. 조금씩 여론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네네. 보험사고 관련해서 그 상법에 그 생명보험 경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뭐 보험금 지급 못 받는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있는데 그거 제가 잘못 발언한 거고요. 중과실이 있어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조 변호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